네, 의정부시의회 김민철 의원입니다. 그 서정혁 권한대행님, 그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KTX 연장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KTX 의정부 연장선은 2014년부터 GTX 시사업과 병행 추진되어 왔고 2019년 4월 BTO RS 방식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그리고 민자 적격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2019년 8월 총 재정지원금이 총 환수금에 초과한다는 이유로 BTO RS 방식은 추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KTX 연장을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삼성역의 KTX 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6월에도 국토부에 삼성역 KTX 시설 설치를 건의한 바도 있고요. 지금 복합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앞으로 KTX 도입이 가능하도록 미리 기본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2기 철도망 계획을 추진하기 하는 이유는 이제 균형 발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동북부, 그러니까 동북 수도권에 있는 동북부 주민들을 위해서 이 균형 발전은 이 노선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 KTX 의정부 연장선이 꼭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중앙정부하고 또 저희들이 관련 지자체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지역 고속철도 정차역 현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강릉선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동부지 KTX 정차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시에서 추진한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좀 맞지 않으시죠? 보셔도. 예, 예. 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동북부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이제 불이익이 되고 많이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주민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갈등사는 이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네네. 근데 집중 관리에 갈등 관리 과제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좀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도봉 차량 기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이제 택지 후보를 물색해 왔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내에 신규 공급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 차량 기지 및 주변 지역은 주택 공급 부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권한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7호선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도봉선 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수도권이나 서울 시내에 단선으로 된 지하철이나 전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이나 전철을 단선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제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예, 예. 그렇다면 7호선 연장선 도봉산 옥정 구간을 복선으로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까? 예,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문제라고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 차량 기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으로 7호선 연장선을 복선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검토는 하지만 하여튼 차량 기지 이전이라는 게 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받는 쪽에서 지역 주민의 그런 수용이라든지 또 타당성 조사 문제 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더라도 검토는 한번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도봉 차량길 주택 공공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그 7호선 연장 복선화도 할 수 있고 수도권 그 주택 공급에 도움도 주고 또 그 경기 북부의 주민들도 그 환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뭐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7월 1일 기준으로 264개가 있습니다. 그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그 노선 수요를 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와 서울시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가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970만까지 내려갔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그 서울에서 인구가 줄은 인구가 되게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다 수도권 쪽으로 가서 수도권 경기도 쪽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은 대개 그 서울 과거에는 이제 서울 시민으로 있다가 이제 경기도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더라도 직장은 이분들은 그 여전히 서울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면 자가용으로 하는 것보다 서울 시내 이제 교통 혼잡이 상당히 많이 일하는데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입니다. 뭐 자가용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시면은 교통 양이 늘어서 저희들도 이제 부담이 되고요. 뭐 대중교통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교통만큼은 서로 상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님, 그 내년에도 이렇게 경기도와 그 이제 뭐 경기 그리고 인천과 같이 광역버스 노선 증설 협의를 하시죠? 예, 계속 평소에도 긴밀히 경기 인천과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감사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실 김민철 의원입니다. 그 서울 지하철역에 관련하여 비상시 위험에 관련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서울 지하철은 화재 폭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그 안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권한대행님 그 비상 대피 기준이라는 용어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비상대치 기준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기준을 보면 모든 승객은 4분 이내의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로 벗어나도록 한다라는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치 지침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비상 대피 시간이 화재 폭발 등 그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기준이지만 그 밀폐된 지하철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 등으로 인명 피해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비상 대피 시간 초과 역사상을 현황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80개 역 중에서 38.6%인 108개 역이 비상 대피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09개가 지금 네. 지침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노선별로 7호선이 지하에 위치한 48개 역사 중에서 28개 역사 71.8%가 비상 대피 시간을 초과 가장 위험하다고 나오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 승강장에서 외부 출구까지 대피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역은 어느 역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8호선인데 8호선 산성역이 15분 30초가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 승객이 4분 이내 유독가스 6분 이내 외부치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대피 시간이 초과된 인원 그 원인별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더니 주로 이제 만차 시에 그 대피 인원 이렇게 그 초과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108개 중에서 한 89개, 그래서 82.4%가 가장 많았고, 이제 30m 이상 지하에 위치한 역이 19개로 이렇게 그 밝혀졌는데요. 그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디테일한 건 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 한 500만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20% 정도 승객이 늘어납니다. 그 최악의 재난상을 감안해서 비상 안전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 비상 대피 안전 기준에 이렇게 맞추도록 계속 노력하실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많은 역사들이 그 지침 전에 건설이 되어서 지금 그 지침을 못 맞추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노후 역사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